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든 보내고 있지 않든 구독자님들에게 이 사연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50대 중년 여성, 한 푼 두 푼 아껴서 주식에서 말아먹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0대 중반에 접어든 평범한 직장인 여성입니다. 오늘 이렇게 글을 쓰는 이유는 스스로를 돌아보고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되짚어보고 싶어서입니다. 저는 평생 동안 절약하며 살아왔습니다. 젊은 직원들이 점심시간에 맛집이나 멋진 카페를 찾아갈 때도 저는 언제나 회사 구내식당에서만 식사를 해결했습니다. 맛이나 분위기보다는 몇천 원이라도 아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커피 한 잔도 외부에서 사 먹지 않고 회사에서 제공하는 무료 커피만을 마십니다. 동료들과 퇴근 후 술자리나 저녁 약속을 잡을 때도 저는 매번 거절하고 운동을 하거나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지출을 줄이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는 50세가 넘도록 명품 백 하나 없이 살아왔습니다. 옷을 살 때도 브랜드나 유행을 따지지 않고 최대한 저렴하면서도 깔끔하게 보이는 옷을 구매합니다. 외식하는 일도 극히 드물고 대부분 집에서 해먹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보면 주변 사람들은 너무 구두쇠 아니냐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말들에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딸아이에게 들어가는 돈 외에는 무조건 절약하고 또 절약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아끼며 살아온 제가 지금 현실을 돌아보니 매우 허탈합니다. 이토록 아끼며 모았던 돈은 결국 모두 주식으로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아낀 돈들은 매번 주식 계좌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마법처럼 사라졌습니다. 월급 관리는 각자 하는 편이라 신랑과 돈 관리가 분리되어 있는데 제 남편은 매달 꼬박꼬박 은행 적금을 넣고 있습니다. 그는 적금을 모으는 것을 좋아하고 제가 요청하면 언제든지 그 내역을 공개합니다. 그러나 저는 남편에게 절대로 제 주식 계좌를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마이너스 30%라는 숫자가 제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합니다. 다행히 아직까지는 제 돈으로만 주식을 하고 있어서 미수나 빚은 없지만 이 사실을 남편에게 털어놓으면 얼마나 실망할지 걱정이 앞섭니다. 남편에게 너무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주식이라는 것에 손대지 않고 저도 남편처럼 차근차근 적금을 넣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후회가 끊이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주식 시세를 확인하는 것이 너무 두렵습니다. 계좌를 열 때마다 빠지는 숫자를 보면 하루 종일 우울해집니다. 이러다가 정신 건강까지 나빠질 것 같다는 생각도 자주 듭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여전히 주식을 완전히 포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게 도박 중독과 비슷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계속 주식을 끊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주변에서 누군가 주식으로 큰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또다시 마음이 흔들리고 맙니다. 오늘도 퇴근길에 고민이 들었습니다.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타기용 자금으로 1,000만 원 정도 빌려달라고 얘기를 해볼까 하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남편은 주식을 정말 싫어하고 절대로 저에게 주식을 위한 돈을 줄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고민하는 제 자신이 너무나 한심하고 부끄럽게 느껴집니다. 앞으로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주식을 끊고 다시는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맞겠죠.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제 스스로의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바꿔가고 싶습니다. 이제 나이가 많다고 해서 더 이상 새로운 시작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저도 이제는 남편처럼 차근차근 적금을 넣으며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께도 혹시 저와 비슷한 고민이나 경험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있다면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더 이상 이런 악순환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의 하소연을 긴 글로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라도 변화를 위한 작은 걸음들을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주식을 완전히 끊고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함께 응원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내 나이 34살 고졸 출신, 주식에서 1억 날렸습니다. 어느새 34살이 되었습니다. 나는 학창시절 늘 공부가 하고 싶었습니다. 대학에 가고 싶었지만 내게 대학은 다른 세상 이야기일 뿐이었습니다. 집안 형편이라는 차가운 현실이 나를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꿈을 꾸었습니다. 언젠가는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내가 원하는 공부를 하고 남들처럼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 하나만으로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나는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노동이었습니다. 남들이 다 아는 편의점, 식당, 주유소 아르바이트부터 시작해 힘들다는 택배 상하차까지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내 또래들이 대학교 캠퍼스에서 웃고 떠들며 젊음을 누리고 있을 때 나는 매일 땀을 흘리며 밤늦도록 일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힘들었지만 나 스스로 살아가고 있다는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매달 월급날이면 조금씩 모이는 저금 통장을 보며 행복해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살다 보니 어느덧 군대를 가야 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군대에서도 나는 남들과 조금 달랐습니다. 남들은 군 생활을 견디기 위해 위로 편지를 기다리고 PX에 갈 돈을 모으기 바빴지만 나는 휴가를 나가서도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모인 돈을 또다시 통장에 넣으면서 나는 서서히 꿈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군 전역 후에도 나의 생활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남들보다 몇 배 더 일을 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는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내게 남은 것은 오직 독학뿐이었고 그 책들이 곧 내 꿈을 위한 작은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렇게 12년이 흘렀습니다. 22살에 시작했던 노동의 시간들은 어느덧 34살의 나를 만들었고 통장에는 작은 숫자가 찍혔습니다. 6천만 원. 누군가에겐 별거 아닌 돈일지 몰라도 내게는 온 세상을 다 가진 것만 같았습니다. 그 숫자를 보며 처음으로 스스로를 칭찬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나도 남들처럼 살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이란 가끔 참 잔인합니다. 한 번쯤은 조금 더 빠르게 인생을 바꿔보고 싶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만난 사람의 한마디가 나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한 달에 1,000만 원 쓰는 게 뭐 그리 대단해? 나는 어렸을 때부터 주식으로 돈을 벌었거든. 한 달 1,000만 원이라는 말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죽어라 일해서 1년에 고작 2천만 원을 벌 때 누군가는 몇 억씩 번다는 사실에 맥이 풀렸습니다. 그렇게 쉽게 돈을 번다는 게 가능한 일인지, 내게도 그런 행운이 올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지만 욕심이라는 게 사람을 쉽게 놓아주지 않는 법입니다. 책이란 책을 모두 읽었습니다. 서점에 가서 주식 관련 서적을 사서 매일같이 파고들었습니다. 밤잠을 설쳐가며 내가 투자할 종목을 골랐습니다. 결국 결정을 내렸고 내가 신중히 고른 주식에 내 소중한 6천만 원 중 일부를 넣었습니다. 그러나 운명의 신은 내 편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잠깐의 흔들림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오르지 않고 천천히 내 돈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50만 원, 100만 원, 그렇게 조금씩 돈이 사라졌습니다. 그때마다 내 가슴은 미어졌습니다. 미친놈, 내가 미친놈이지. 스스로를 질책하며 밤새 잠을 설쳤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6천만 원이 몇 달 만에 3천만 원으로 줄어 있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 돈은 내가 10여 년 동안 땀과 눈물로 일궈낸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내 손에 아직 3천만 원이 남아있다는 생각이 들자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고 싶은 충동이 일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투자를 했지만 결과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 달이 지나자 3천만 원은 2천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절망적인 마음에 키움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더 많은 돈을 투자하면 손실을 복구할 수 있을 거라 믿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주식 대출은 내가 원하는 종목에 투자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무기력하게 시간은 지나갔고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 내게 남은 것은 4천만 원의 빚과 빈 통장이었습니다. 34살의 나는 그렇게 다시 빈손이 되었습니다. 허탈함이 밀려왔습니다. 인생을 걸었던 시간들이 눈앞에서 허무하게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도대체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왔던 걸까? 왜 이렇게 삶은 가혹할까? 그러나 나는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실패했지만 다시 일어설 겁니다. 더 철저히 공부하고 준비해서 다시 3천만 원을 모으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도전할 것입니다. 40살, 그때는 반드시 다시 시작할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너무나 슬픕니다. 죽고 싶을 만큼 괴롭습니다. 이렇게까지 비참한 사람이 세상에 또 있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나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무너져도 아무리 아파도 다시 일어날 겁니다. 이 이야기를 쓰는 동안 조금이라도 마음이 정리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언젠가 다시 웃을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허탈함이 밀려오는 이 밤, 내 이야기를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의 B2 실패담.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9살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글을 남기는 이유는 그저 하소연이나 위로가 아닌 스스로를 돌아보고 진심으로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에서입니다. 어렸을 적부터 저는 돈을 벌고 싶다는 욕구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면서 처음에는 그저 열심히 일하는 것만으로 만족했습니다. 월급도 처음에는 그리 많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고 어느 순간 매달 320만 원 정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 또래에 비해 그다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평범하게 살아가기엔 충분한 금액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종종 주식 얘기가 나왔습니다. 누구는 주식으로 몇백을 벌었다. 누구는 가상화폐로 몇천을 벌었다 하는 얘기를 듣다 보니 마음 한쪽이 계속 들썩거렸습니다. 나만 이렇게 안정적인 월급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더 큰 수익을 얻어 경제적인 자유를 빨리 얻고 싶다는 욕망이 자꾸만 생겨났습니다. 그 욕망은 결국 현실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평소 저축해온 돈으로 처음으로 주식에 뛰어들었습니다. 처음 몇 번의 거래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소액이긴 했지만 플러스를 기록하면서 자신감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잘하는구나. 더 과감하게 투자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신감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본격적으로 큰 돈을 넣고 투자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점점 수익이 줄어들더니 급기야 원금이 급속도로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변할 정도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제가 모은 돈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미 그때 멈췄어야 했는데 저는 멈추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큰 돈을 넣어서 원금을 회복해야겠다는 조급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출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어리석은 짓이었지만 그 당시에는 이것이 유일한 탈출구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예상대로 처참했습니다. 두 번째 시도 역시 깡통을 차고 말았습니다. 상황이 여기까지 오자 저는 도저히 혼자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부모님께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너무나 죄송하고 부끄러워 얼굴조차 들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놀라셨지만 제 생각보다 더 너그럽게 저를 받아주셨습니다. 다시는 주식 같은 것을 하지 말라고 당부하시며 제 빚을 모두 갚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다시 정신 차리고 함께 돈을 모으자며 제 월급 중 250만 원씩을 부모님께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스스로 자제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짐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다시 주식에 대한 욕구가 꿈틀거리기 시작했고 결국 또다시 몰래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도박 중독의 무서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절대 안 해야 한다고 다짐했지만 손이 멋대로 움직였고 정신을 차려보니 이미 늦어 있었습니다. 이 세 번째 시도 역시 처참한 결과로 끝났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몇 번이나 살자를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힘들게 모은 돈으로 제 빚을 갚아주셨는데 제가 또다시 이런 짓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시면 얼마나 충격을 받으실지 상상만 해도 괴로웠습니다. 다시는 부모님께 말씀드릴 수 없었습니다. 차라리 혼자 힘으로 조금씩 갚아나가면서 정신 차리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저는 다시 한 번 더 큰 후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께 이 사실을 고백해야 할지 말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절대로 부모님께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이젠 제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빚은 많지만 제가 아직 건강하고 직장이 있는 한 차근차근 하나씩 갚아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저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저는 도박 중독이 심각합니다. 이건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치료를 받고 다시는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죽음이라는 생각도 여러 번 했지만 너무 두렵고 무서워 차마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죽음보다는 살아서 책임을 지는 편이 훨씬 더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든 잘못이기에 반드시 제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고 마음을 다잡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저와 비슷한 상황을 겪어보신 분이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그 경험을 공유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이렇게 글을 쓰면서 스스로에게 다짐합니다. 절대로 다시는 주식으로 이런 무모한 짓을 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양한 의견 남겨주세요.